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찬 선배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4월 1일 만우절이잖아요. 네. 뭐 요즘 이런 거 괜히 뭐 챙기고 얘기하고 농담하면은 꼰대라고요? 선배님 네. 아까 그러셨잖아요. 네. 4월이 만우절이라고 네. 거짓말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는 이제 9세대죠. 그래요? MZ세대가 지금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선배 MZ세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들이 거짓말이라고 믿기지 않아 할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유승현 기자님이 복귀를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짓말 아니네. 여기 저 계시네요. 거짓말 같아요. 지금 이게 거짓말 본인이 거짓말 같아요. 지금 복귀를 한 게. 6개월간 육아휴직을 잘 마무리하고 그만둔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용케 다시 복귀를 하셨어요. 아니, 원래 네. 3개월만 출산휴가만 쓰고 오겠습니다. 뭐 1월에 봬요. 막 이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네, 연장하고 연장. 어쩌고 하더니 그만 안 두고 어떻게 네. 잘 왔네요. 네네. 아기 잘 낳고 오셨어요? 네네네. 먹고 살려고 나왔어요.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네. 중간에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니에요. 그만두는 거 복귀를 한 아니에요. 이유가 그 계기가 뭘까요? 아니 그만두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만두려고 생각한 건 오늘 아니고. 만우절이라고 다 거짓말하네. 아니, 입만 열었다면 다 거짓말이야. 아니 이게 하나 키우는 거는랑 둘이 네. 키우는 건 너무 달라갖고 그럼요. 하나 키울 때는 제가 제가 80일 만에 복직해서 잘 다녔었는데 자신감 있게 나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3개월만 힘들죠. 더. 이제 힘들 일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어떡하냐. 거짓말. 뭐 그래도 거짓말. 뭐 잘 해야죠. 네. 네, 아이 둘 귀엽잖아요. 네, 낳고, 오랜 사시는 분도 중요하죠. 많을 테니까. 예. 네. 우리 오랜만에 유일 아나운서도 방송- 그렇잖아요.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잘 키우고. 아유, 저는 지금 첫째가 16, 둘째가 14인데 지금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잘 놀고 있어 보이지만 한창 키울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 키웠죠. 진짜. 연년생이어가지고. 근데 오랜만에 방송에서 마이크에 입을 대고 말하는 걸 까먹으셨나 봐요. 마이크가 나. 그거 네. 작동되는 마이크거든요. 고정하고 네네네네. 자리를 자 입을 잘 맞춰보세요. 네네. 네. 어쨌든 아까 잠시 토크를 했는데 유승현 기자님이 노산이어가지고 네. 둘째 나올 때 되게 큰 고비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노산이라는 게 쉽게 볼 일이 아니네요. 아니요. 제가 39 음. 마지막 이제 40 넘어가기 직전에 애를 낳은 건데 네. 이제 뭐 수혈을 괜찮다가- 하면서 뭐 수혈을 애를 하면서 낳았다고요? 낳았어. 갑자기 막판에 혈소판 수치가 떨어져서 그때 선배님한테도 혈소판 수치가 이렇대요 했더니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막 올라가겠지 서로 막 이러다가 이제 애를 낳으러 갔는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혈 막 받으면서 그런 전신 경우가 마취하고. 흔한 건가요? 흔하진 않은데 진짜? 있을 수는 있대요. 근데 원인은 그냥 임신이라서 애를 낳으면 해결이 되고 그래서 다 낳았어요. 신기하다. 되게 신기한 인체 신비. 그래서 무사히 낳고 근데 또 애를 낳고 조련에 갔는데 출혈이 안 멈춰서 어이구야. 다시 응급실에 가고 하여튼 고비가 어이구야. 많았어요. 자연 출산했는데 아니 제왕절개 수술. 근데 어디 출혈이 안 멈췄어요? 자궁에서 출혈이 뭔가 계속 새고 있어갖고 엄마야. 너무 나이가 많아서 옛날에 애 낳았으면 죽었죠. 죽었겠다, 진짜. 여기 없어 지금. 무서워라.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옛날에 진짜 죽었겠다. 낳다가 그렇죠. 죽었겠죠. 왜냐면 네. 혈소판 수치가 낮으면 피가 안 멈추니까. 안 멈추니까 그랬죠. 그랬습니다. 아유, 무사히 살아와서. 다행히 잘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고 매주 출연해서 이제 얼굴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지금 살아 돌아왔으니까. 네. 네. 이제 다시 그만둘 일 없는 거죠? 네네. 셋째 계획 괜히 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나오기 없습니다. 싫어서? 네네 없어. 나오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네. 너무 네. 반가워서 또 근황 토크를 길게 했네요. 자, 오늘 건강 상담 메일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읽어볼게요. 저희 아이는 개학 후에 학교에 갔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주간 집에 못 가고 회사 사택에 거주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다 걸리는 경우 많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러던 중 지지난주에 저희 사무실 7명 중에 3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후에 하루 식당에서 마주보고 밥을 먹었는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저는 자가격리 4일째인데 또 다른 직원도 걸렸다고 하니 결국 7명 중에 이제 2명이 나왔대요. 사무실 직원 모두 3차까지 착실하게 맞았고 저희 가족도 아이를 제외하고는 3차까지 착실하게 맞았습니다. 증상이 시작됐을 때 자가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왔는데 2일 뒤에서야 병원에서 양성이 확인됐어요. 저희 아이도 회사 직원도 증상이 있을 때는 자가 검사의 부정 확성 때문인지 음성이었고요. 결국 뭐 아무리 자가 검사를 하더라도 부정 확성과 또 매우 가까워진 사회적 거리와 격리 후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런 상황 때문에 전 국민이 걸리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닐까요? 코로나는 결국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물어보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아직 안 걸렸거든요. 선배님도 아직 안 걸렸잖아요. 네. 결국 다 걸리는 걸까요? 아니면 안 걸린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걸까요? 왜냐면 저도 접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 걸리더라고요. 궁금합니다. 저도 진단이 안 된 것인지 네. 실제로 걸리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가 알 없죠.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래서 항체 검사를 해봤어요. 항체 검사를 하면 정확한가요? 이게 뭐 100% 정확한 정확도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항체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음성. 이게 백신 맞아서 생긴 항체랑 걸려서 생긴 항체 구분해서 나온다고 결과가. 항체가 없는 걸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걸렸다가 지나갔으니까 여태까지 멀쩡하겠지. 왜냐하면 접촉도 많았고 애들도 다 아마 어린이집 다니고 네? 그래서 너무 떨려갖고 항체가 있나요? 이제 전화로 물어봤더니 없다고 나왔어요. 없다고. 근데 이제 일단 걸렸다가 조심하세요. 나오는 항체 그 부분이 음. 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걸렸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디텍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시중에서 그거 한 10만 원 정도 받고 검사를 하시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항체 궁금하면 검사? 뭐 네. 받아보시는 거는 저는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열어두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국가가 대줄 건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떤지 알고 싶다 이런 것까지 다 막아놓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항체가 걸리고 생긴 항체랑 백신 맞고 생긴 항체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왜? 구분해 구분해서 지금 저 검사법은 그걸 구분할 수 있다고 세상에 등장한 검사법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는 실은 좀 아직 논란이 모른다.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사람이 사실 항체의 그 유효 기간은 적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항체에는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을 유지돼야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PCR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그러니까 네거티브가 바이러스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 양이 안 될 때 우리가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시 이제 우리 사연 주신 분으로 돌아가서 코로나는 결국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거리두기 해서 하는 걸까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오미크론이 등장하고서 오미크론의 확진자를 제대로 컨트롤한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던 나라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컨트롤하고 거리두기로 뭘 하든지 확진자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우리한테 먼저 지나간 나라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뇌피셜 의대 교수들이 마치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오미크론을 확진자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되도 않는 말을 하고 다니긴 했어요. 그게 사실 정말 일부 그러니까 기자하면 안 되는 언론인들이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받았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식당 하시는 분들 계속 목을 조이면 그들의 생존권을 계속 억압하면 오미크론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유도되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보여드린 바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안 하고와 확진자가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두기는 뭐냐면요. 이동량을 줄이는 건데 이동량 자체가 거리두기랑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대 교수들은 사실은 의대 교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예를 들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뇌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뇌암에 걸린 사람한테
당신 뇌를 다 드러내면 살 수 있어. 이런 것과 말기암 환자한테 당신 무조건 살 수 있어. 당신 항암제 이거 다 막 하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헛된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하고요. 방법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고요. 그럼 말기암 환자가 치료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나와서 그냥 되도 않는 효과도 없는 항암제 계속 받으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의 남은 시간 갖고 어떻게 나의 인생을 소중하게 쓸까를 고민하게 진실을 알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미크론은 거리두기 효과 없었어요. 그리고 오미크론 제대로 확진자 통과한 나라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온 거죠. 근데 그게 마치 식당의 영업시간이 11시로 늦춰져서 된 것처럼 말하는 의대 일부 교수들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회사입니다. 1번은 가정이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무조건 오미크론을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SBS, KBS, MBC 똑같이 확진자가 발생하지만 어떠한 영업 규제도 우리나라는 안 했고 오로지 한 11일쯤 되는 식당 카페만 계속 영업 제한을 해왔어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폭력적인 겁니다. 영국과 뭐 덴마크 지금 완전 해제했는데 해제할 때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식당 우리는 지금 무조건 식당 카페 영업 시간 제한이잖아요. 네. 그쪽 나라는 영국과 일본은 강제로 재택근무를 없애는 게 1번이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영업시간 제한을 똑같이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회사원들, 공장 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떤 단체를 형성해서 정치적 그 힘을 발휘할 여지가 되게 많죠. 정말로 정치적인 거리두기였어요. 2년 동안은. 정말 비겁하고요. 코로나는 결국 다 걸릴 수밖에 없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하려고 해도 안 피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피하려는 방식이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억압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 과학적이지도 않고 저기하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자가 검사 뭐 그렇지만 자가 검사를 이것도 뭐냐면 우리 국민이 많이 속아왔죠. 영국과 미국과 모든 나라 일본도 신속 항원 검사 우리나라는 자가 검사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은 영국을 보시면 일찌감치 작년부터 자가 검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PCR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PCR은 죽은 바이러스도 양성으로 만들어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치료약이 등장했어요.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근데 이거는 바이러스를 억제해야 되는 기전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투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PCR 받다가 3일 후에 투여되면 바로 투여되는 것보다 훨씬 나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일부 의료계 단체가 반대했어요. 신속항원 검사 정부가 하겠다고 했을 때조차 반대했는데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적어도 1년 넘게 늦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일본 뇌피셜 교수들이 네. 의대 교수들이 50%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대유행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가 검사가 PCR과의 일치율이 90%고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95%였습니다. 그러니까 90에서 95% 사람이 빠르게 팍스로비드를 빨리 먹어서 훨씬 더 내가 중증에 안 빠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PCR만 고집했던 사람들은 3일 만약 지금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의 과학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생당했는지를 참 그거를 따져야 하고 사실은 준엄하게 그들의 죄를 물어야 됩니다. 네. 다만 다만 이 일상의 생활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네. 모두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국민이죠. 음.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의 걱정과 이런 것들을 해서 디베이트하는 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해관계 없는 나는 감염하는 게 싫어. 그리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생존권 위협받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이 디베이트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그대로의 에비던스들을 우리 국민들께 제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곡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들이 국민께 너무 전달됐어요. 일부 의대 교수들 때문에.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학회에서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학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죠. 우명동 교수님, 방장 교수님, 그다음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님들이 신속항원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일부 의학계에서 신속항원 검사를 하면 망한다라고 해서 나라 곧 망한다. 일부 의대 교수들이 네.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이 도와주지 않, 그러니까 교수님을 인용하지 않으면 저들이 집단으로 저를 공격할 텐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해달라고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브리핑까지 1월 13일 날 했던 거는 제가 교수님 그럼 브리핑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너무 이렇게 잘못되게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근거 없이 그렇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조금 안타까운 건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왜곡돼서 나갔고 그래서 뭐 조금 그렇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갖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서로 뭐 내 입장, 너의 입장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은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사실 그게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지금부터도 그렇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전문가가 뭐라고요? 정부가 뭐라고요? 일반의 삶을 그렇게 통제합니까? 탑다운 방식의 코로나19 대응은 그것이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맞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밑에서 자발적으로 국민들의 합의를 통한 방식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뭘 한다고 뭐 하면 나라 망할 것 같이 얘기하던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랬고 다 말씀드리자면 모르겠어요. 온 국민이 다 걸려야 되는 건지 안 걸려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확진자를 통제했던 나라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사망자 지금 우리나라 제일 많지만 우리나라보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더 낮았던 홍콩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3-4배 사망자가 많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따지면요. 가장 통제를 잘했던 가장 사망자가 적었던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사망자가 가장 많은 그런 결과들을 피할 수 없었고요. 이게 스웨덴 보고서를 보면 과거 100년 전에 1917년에 유행했던 스페인 플루도 똑같은 양상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때였는데 3번 크게 유행을 했어요. 1차 때 유행했던 피해가 컸던 나라들은 2차, 3차 때 안 했고요. 그리고 1차, 2차를 겪었던 나라들은 3차 때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났는데 언제 피해가 가장 컸냐? 네. 3차 때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2020년 스웨덴이 집단 면역 실험을 한 것은 스페인 플루와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1차 때 맞자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 그것을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의 커리어를 견줄 만한 학력과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도 국내 전문가들 중에서 탑 클래스는 네.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너무 위험하다. 미국도 안 하고 영국도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국내의 핫바리 클래스의 의대 교수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과 그 스웨덴의 그걸 결정한 보건당국의 최고 수장은 커리어 면에서 일단 논문도 비교가 안 되고요. 지금 미친 짓이라고 했던 사람은 정말 제가 조사했습니다. 국문 논문도 거의 없어요. 의대 교수가 그렇게 환자를 보는 것도 거의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방송용 의대 교수들한테 너무 휘둘려 왔다. 그리고 이제는 좀 진짜 전문가들이 세상에 등장해서 진짜 전문가들이 주시는 정보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입장에서 정말 마음대로 디베이트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하면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이제 4월 오늘 만우절 이후부터는요. 알겠습니다. 뭐 근데 독감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한 번씩 알아본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따져보면 코로나도 한 번씩 나중에는 다 걸리지 않을까 이 얘기하려고 물론 그랬다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에 코로나를 얕보면 안 되는 많은 정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신 있는 게 우리는 3차 접종률이 백신 접종률이 세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하는 것은 마스크 착용률도 세계 탑 클래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오미크론 사망자 위중증 환자 높아서 실현을 겪고 있는 것이긴 하나
국민들을 탓할 근거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정부와 전문가들을 탓할 근거들만 잔뜩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 근데 마스크 네. 있잖아요. 이제 네. 다른 나라들은 뭐 이런 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스크까지도 이제 제한 안 하고 벗기로 한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마스크가 과연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로나19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떤 질병의 중증도 어떤 질병의 위험도는 그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위험도와 중증도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사람의 몸 상태에서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의 인식에 따라도 달라져요. 예를 들면 100명 걸려서 1명 죽는 병을 처음엔 대단히 무섭게 생각하다가 뭐 아니야 100명 똑같이 100명 중에 1명 죽는 사람인데 됐어 그냥 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종군 기자가 전쟁터에 갔는데 미사일과 폭탄이 막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미사일과 폭탄이 떨어져요. 에이씨 적응되는 모르겠다. 거죠. 그냥 적응되는 거죠. 음. 그런 것 때문에 실체적인 질병의 어떤 위험도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반영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정말로 독감처럼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독감처럼 생각하기 싫다 하면 그냥 계속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관리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질병 자체가 갖고 있는 것과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이 서로 어우러져 버무러져서 가야지. 아직도 지금 일부 그런 정말 내가 보기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지들이 왕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논문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기자님들 정말로 작가님들 그런 것 좀 공부 좀 하시고 인터뷰 좀 하세요. 제발. 예? 정말. 알겠습니다. 마스크는 그러니까 각자의 어떤 영역에 두는 것도 나쁘진 네, 않겠다라는 그래서 이제 거죠? 뭐냐면 예. 마스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가 적다고 생각해요. 식당 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하면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마스크는 피해가 적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것까지 마스크는 어쨌든 백신 다음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거니까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어느 분들에게는 난 얼굴 가리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이게 데미지가 힘들어. 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또 해야 되죠. 이걸 정말로 우리가 저의 생각과 다른 분의 생각들을 사실 켜놓고 얘기하고 마스크 갖고 있는 득과 실을 냉정하게 따져 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마스크 문제. 근데 이제 마스크 왜 안 쓰세요라고 서로 이제 싸움이 나지 않으려면 네. 마스크를 쓰는 걸 제한하는 거를 아니 없애야 그렇죠. 우리 되지 국민들이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네.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이 정도의 위험성과 이 정도의 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그러면 안 쓰겠다라고 우리 국민이 결정하면 뭐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죠. 우리 대통령 선거도 투표해서 대통령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더라도 그냥 대통령인 거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되면 더 좋고 그렇다고 뭐 그게 아닌 것처럼 어쩔 수 없지. 그게 뭐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마스크 쓰는 걸 너무 적응이 돼버려 갖고. 근데 나는 우리 애들만 생각해도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애들만. 생활하니까 너무 답답할 것 입 같아서. 모양을 보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스크 갖고 있는 이득과 실을 과학적인 그러니까 전문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과학적인 에비던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그 에비던스를 갖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예. 초창기에는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끌고 가는 시대였다면 네. 아닙니다. 네.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전문가는 원오브댐의 어드바이저지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근데 결정권자로 착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 니들이나 공부 잘하고 니들이나 연구 잘하고 니들이나 좀 환자 열심히 봐. 정말 아우 정말 지겹네 지겨워. 그런 뇌피셜 의대교에서 일부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의과대학에 어떤 강의가 잠깐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네. 당신네는 정말로 행복해야 된다고. 당신네 학교의 교수님들은 뇌피셜 교수님이 2년 동안 없었다고. 훌륭하게 열심히 수업받고 막 하라고 했는데 뇌피셜 교수님들은 본인이 그런 분이라는 걸 모르죠. 알고 계실까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몰라요. 지금 페북에 올리고 하는 것들 보면 여전히 철없고. 모르시니까 그냥 막말해도 아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더 하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치했으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제가 두 분과 저녁 자리를 하는데 네. 일치했고요. 네. 그분들은 그 뇌피셜 교수를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 전문가답게 근거로 승부하지 않고 아유 그런 연예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자기도 너무 싫다. 일치했습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분들과도요. 연예인. 같은 업계에서는 다 네, 알고 그렇죠. 계시군요. 같은 업계는 다 알고 네. 계시죠. 예. 오늘 어떤 내용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네.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콩팥병 환자의 그 ARDS 폐사진이죠. 예. 이분은 팍스로비드 못 드셨어요. 왜냐하면 신장병 환자에게는 하니 금기 투여 금기니까 라게브리온 드셨어야 돼요. 그래서 신장 학회에서 라게브리온 도입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어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되실 동안은 라게브리온이 우리나라에 도입조차 안 됐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중증되면 쓸 수 있는 약이 이부실드라는 약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들여오지도 않았습니다. 400억. 400억을 들여서 2만 명을에게 투여할 수 있는 양이 삭제됐어요. 그게 이제 임상시험 데이터는 80%로 나왔는데 80%가 아니라 평균 한 60%라고 하더라도 2만 명에게 투여되면 12,000명 살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막 계속 말씀드리지만 12,000명 살리려고 400억을 아깝다고 우리가 안 쓰는 나라죠. 전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좋아 나라가 사주지 말고 그냥 내가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나의 이모 감염되시면 이브실드 사서 투약할 수 있게 좀 들여만 주면 안 돼요? 왜 그것까지 막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 라디오 생방송에서요. 네. 미국 어떻게 하고 있나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장인데 네. 왜 그러냐면 면역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크로닉 림포사이틱 루케미아는 만성 백혈병 환자입니다. 면역력 떨어진 환자들의 대표적인 환자예요. 투석 환자가 그렇고 이식받은 환자들, 콩팥, 간 이식받은 분들이요. 왜냐하면 면역 억제제를 계속 드셔야 되는 거거든요. 결과가 뭐습니까? 리뷰 아티클이에요. 리뷰 아티클은 여러 논문들을 종합한 거예요. 뭐죠 이게? 페일러예요. 페일러. 실패. 코비드 백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리뷰 아티클에서요. 차고 넘치게 많아요. 예? 면역 억제자에 우리 지금 4차 접종을 했는데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실패요. 실패. 그래서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에 올해 작년서부터 쭉 하는 거예요. 올해 1월 달에 우리는 3월에 몰루피라비드 했어요. 우리는 팍스로비드만 이렇게 했죠. 미국 보니까 라게브리온이 팍스로비드가 5배 넘게 처방됐죠. 1월부터. 네. 얘네는 미국은 신장 환자한테 다 라게브리온 처방이었어요. 네. 팍스로비드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팍스로비드만 도입했는데 미국 까놓고 보니까 팍스로비드가 처방이 제일 적죠. 제일 적네요. 우리는 이 약만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이부실드 어떻죠? 우리가 400억 깎았죠. 근데 미국에선 들여오지도 않았죠. 400억 아깝다고 깎이고 들여오지도 않은 약이 팍스로비드보다 처방이 2배 가까이 많죠. 네. 미국은 이런 것들 다 들여놓고 4차 접종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이 4차 접종만 하는 겁니다. 똑같다고요? 미국이나 우리나? 하늘을 가리고 거짓말을 하세요. 제발. 예? 정말 화나지 않아요? 왜 미국 환자들은 그러니까 150만 원 주고 위중하다 그러면 이거 맞을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아니 국가 그 돈 없으면 대주지 마세요. 그래. 기재부 당신들 돈 안 해도 돼. 그냥 와서 미국에서 위중증한 사람 딱 하면 투여할 수 있느냐? 왜 선택권을 안 주냐고요? 팍스로비드 우리는 정작 팍스로비드만 갖고 있었죠. 처방이 가장 낮아요. 팍스로비드 어디 거예요? 미국 거예요. 라게브리온은 영국 거예요. 미국에서 오히려 영국 제품이 1위로 쓰이고 있어요. 팍스로비드가 제일 처음에 나온 약이에요? 아니요. 이게 이제 참 이거를 이제 저희 8시 뉴스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네. 라게브리온의 임상 중증 예방 효과는 30%였고 팍스로비드는 88%였어요. 우리가 라게브리온을 도입하지 않은 이유예요. 근데 미국, 영국, 일본은 라게브리온을 도입했어요.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우리는 똑똑한지 야 중증 예방 효과 88%인 팍스로비드 우리는 똑똑하게 그것만 도입하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네. 그럼 미국, 영국, 일본은 바보처럼 왜 몰루피라비를 빨리 도입했을까요? 얘네들이 바보일까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미국, 영국, 지네 나라는 왜 저게 쓸까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네. 일단 임상시험 자체에서 대조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그러니까 위중증이 된 사람이 팍스로비드는 6.7%밖에 안 돼요. 라게브리오는 14%가 돼요.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라게브리오는 이미 2배 위중증한 사람 자체를 갖고 실험을 한 거예요. 팍스로비드는 라게브리오보다 훨씬 더 중증도가 낮은 사람을 갖고 시험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망 위험만 따로 따져봤거든요. 따로 계산해 보면 그 임상시험 30%, 88%가 차이는 임상시험에서도 사망 예방률은 똑같이 계산돼요. 그러니까 도입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내막 모르고 도입 안 하고요. 그래서 아까 콩팥병 환자 네. 그냥 저랑 똑같이 일반인과 똑같이 그냥 타이레놀하고 그냥 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나라예요? 이부실도 지금도 도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두기 이런 데다 열 올리지 말고 우리 뭐 해야 돼요?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약을 도입하고서 그런 얘기를 해야죠. 네. 정말로 화나는 거죠.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 3월까지 몇 명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9,600명 돌아가셨어요. 고위험군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많이 돌아가신다면서요. 그런 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접종하는 것도 좋아요. 하는 것도 원 오브 댐의 초이스로.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차 빼고 포 다 빼고 딱 그것만 해놓고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미국은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몰루피라비를 지난주에 뒤늦게 도입했죠. 네. 이 뒤늦게 도입한 것도 어마어마한 이거는 따져볼 일이에요. 도대체 누가 다른 나라들은 다 도입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막은 걸까요? 네? 콩팥병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 왜? 그리고 간 이식 받은 사람에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치료제 막아놓고 그냥 사실 팍스로비드의 그 금기상 보면 노인들 중에서 건강한 사람밖에 투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 막아놓고 이것만 해놓고 하는 거? 도대체 누군가요? 도대체 예? 가로막은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그래 놓고 위중증 환자 사망자에 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나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히는 얘기입니까? 그래 놓고 위중증 사망자 줄이려면 거리두기 해야 된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들 치료약이나 좀 마련해 주세요. 국가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좀 사서 개인 150만 원 주고 하면 자기네 부모님 살리겠다는 국민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400억 세금 들여가지고 2만 명한테 주는 거 우리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국민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예? 그러면 우리나라 이부실도 뭐 효과가 없어서 뭐 그렇대요. 그럼 미국 바보잖아요. 미국 진짜 바보네요. 맨날 미국 FDA에 참고하겠대요. 근데 미국의 현실은 다 안 하고 몰루피라비를 우리 1월 달은 미국 바보네요.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냐고요. 정말 개 짜증 나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당장 저도 그래.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제 주변의 이모님들 어머님들이 감염 안 돼서 그렇지만 딱 보는 순간 뭐냐면 이 약 써야 되죠. 뭐냐면 GSK 약도 있어요. GSK 약은 이제 최근에 이제 물론 논란에서 있었지만 어떻게 중증이 빠졌을 때는 지금 대책이 없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해놓고 해두고 싶은 게 자식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약 정책이에요. 예? 지금은 그래도 이 라게브리오도 통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뇌피셜 전문가들이 빠지니까 훨씬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과학적으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치는 뇌피셜 전문가들은 정말 죄를 물어야 돼요. 이렇게 이 동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살았을 생명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예? 제가 저 콩팥병 환자 정말 너무나 저한테 인터뷰해 주셨던 분이라서 그런데 네.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브란스 출신의 제 신장내과 후배가 그런 거야. 형 도대체 누가 라게브를 막은 거야? 수석 환자들 쓸수 환자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게 말이다. 동료의 의사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죗값은 분명히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못 묻는다면 그들이 코스프레하는 예수님께서 물어주시겠죠 대신. 정말 나쁜 놈들. 정말 그러니까 저는 계속 화가 나요. 저한테 맨날 넌 왜 이렇게 화내냐 그렇지만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 들여다보면 너무 화가 나. 이거 너무 좀 그러니까 저 이 지표 딱 들여다봤을 때마다 정말 물론 나는 왜 1월달 2월달에 해서 이미 1월달에 추월했잖아요. 이미 1월달에 세배내면 이때 왜 놓쳤을까? 저도 그러니까 공범이죠. 이런 것을 잘못해서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저도 의학 전문 기자라고 잘못한 저도 똑같이 공범입니다. 그리고 저 공범이고 주범인 놈들이 지금 막 활개치고 지들이 착한 놈인 척 코스프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BMI가 이제 뭐지? 체질량 지수. 체질량 지수예요. 네. 키와 이게 뭐 넣어서 하는 거 이걸 이제 색깔별로 이제 수치화합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잠깐만 콜레스테롤이 먼저 나왔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나라들을 딱 빨간색으로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빨간색으로 딱 수치하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코비드 19 케이스가 가장 유행했던 나라, 네. 그리고 희생이 컸던 나라, 네. 그거는 이제 전파력과 독성이 큰 거죠. 그것을 해가지고 인도 사람이 수학적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사이언티픽 리포트라는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했는데 뭐가 연관된 게 있어요? 일치합니다. 수학적으로. 어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러스를 변이가 어떻게 됐느냐만 걱정하지만 네. 변이의 독성은 바이러스의 독성과 전파력은 숙주인 사람의 몸 상태에서도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비만과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이제 그렇죠. 더 잘 전파력도 잘 걸리고 네. 독성이 더 세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하나가 더 나왔죠. 그 당뇨병도 이 저자들은 아니지만 다른 저자들이 당뇨병에 대해서도 이렇게 똑같은 형식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해냈어요. 그러니까 변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삶에 네. 사람도 되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은 바이러스 자체도 있지만 우리의 숙주인 것도 한다. 이건 되게 오래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 그다음에 숙주,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통합해서 전파력과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콜레스테롤 높은데 나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운동해야 되나? 변이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예측 가능하지 않는 부분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거는 이제 잘 감시해야겠죠. 그리고 감시는 우리도 되고 있고 영국이랑 미국이 워낙 잘해요. 감시를. 그러니까 뭐 사실 뭐 걔네들 거 좀 이용해도 되고 아무튼 감시는 잘해야겠지만 네. 우리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당뇨병 비만도 콜레스테롤을 좀 해야겠죠. 우리 비만도 콜레스테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서구보다는 낮아요. 네. 최근 상승 추세이긴 하지만 네. 그런데 당뇨병은 우리나라 되게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당뇨병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변이와 그러니까 새로운 앞으로 나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뇨병,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변이 대책이죠. 근데 전 세계적인 분포도 따졌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도 해당은 안 되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기하게. 예. 일본도 콜레스테롤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콜레스테롤과 비만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일본도 비만은 좀 낮아요. 근데 이게 비만은 잠깐만. 그렇죠? 네. 비만은 낮죠. 네. 근데 일본은 콜레스테롤이 조금 높은데 일본의 연령 구조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현재까지는 낮지만 지금 가파르게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비만도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문제가 되는 건 당뇨병은 우리나라 많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게 우리나라한테 특히 좀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얘기고 네. 뭐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백신과 치료약 대책을 세워야겠죠. 네. 그다음에 네. 이게 이제 어제 뭐 롱코비드에 관한 얘기인데요. 롱코비드는 뭐냐면 왜 롱 독감 이런 거는 없었잖아요. 네. 코비드에서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무증상 감염자 이것도 사실 예전에는 무증상 감염 이런 거는 별로 얘기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네.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냥 캐리어였지. 감염자라는 얘기를 안 썼어요. 네. 네. 캐리어지 뭐 우리 중환자실에서 다제 내성 세균이 발견되더라도 그분을 다제 내성 다제 내성 해줄래요? 세균 유승현 기자님 다제 대신? 내성. 세균 감염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무튼 그런데 롱코비드는 뭐냐면 음.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이러스는 안 나와요. 근데 나한테 증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오, 그것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사실은 이건 이제 3대 의학저널 란셋에서 보고한 내용인데 네. 이건 일찍이 보고가 됐어요. 이 환자는 PCR에서 음성이 나와요. 근데 네. 계속 기침을 해요. 네. 그래서 펫CT를 찍어봤더니 허파 CT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하얗게 섬유화가 돼 있어요. 딱딱하게 굳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게 화두가 되냐면 중간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네. 섬유화가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한테 잘 일어나는을 봤더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까지 받았던 사람들은 많이 생겨요. 대부분 생겼고.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었던 사람, 네. 그다음에 고령, 그다음에 흡연자는 중환자실 치료까지 안 받았더라도 덜어 생겨요. 위험도가 커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섬유화 되기 직전의 상태를 봤더니 폐렴인 경우가 많았어요. 아, 이런 고위험군, 중증, 폐렴, 그다음에 섬유화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섬유화가 되고 난 다음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어디든 그래요. 지금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잘 안 돼요. 네. 다만 최근에 발표자를 보면 국내에서 이 카톨릭 병원에서 발표를 한 건데 간 섬유화를 어떻게 리버스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가 됐어요. 아, 그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은 제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당장 찾아가서 막 해야 되는 네. 그런 게 서울성모병원에서 발표를 돼서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 섬유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되돌릴 방법은 현대의학이 못 찾았어요. 폐도 그래요. 근데 만약 간섬유화를 되돌릴 기전이 찾아진다면 폐섬유화도 찾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섬유화가 너무 진행됐다. 그러면 폐 이식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폐렴일 때는 그래도 리버스가 가능해요. 네. 폐렴일 때는 항생제 쓰고 막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코로나가 격리 해제됐어요. PCR 음성, 뭐 신속 항원 네.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계속 기침을 하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허파 CT를 빨리 찍어 와서 폐렴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가격 대비 성능까지 높으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일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일단 뭐 본인들에게 길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험 적용 여부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면 롱 코비드를 하는 것 중에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수면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 그리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기억력 떨어지고 그다음에 집중력 안 된다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이제 수면 패턴, 수면이 잘 안 된다는 분들을 봤더니 일단 여성이 더 많아요. 네. 그다음에 36세 이상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보다 싱글이 더 많아요. 이런 이건 조사는 이거 패턴은 뭐냐면 네. 기존 우울증의 이 특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롱 코비드가 우울증과 상당히 닮은 점이 많다는 거, 단선 거죠. 우울증 여성이 많고요, 네. 고연령이 많고요, 싱글. 결혼하지 않은 싱글 그런가? 혼자 사는 지금 조사하면 다르지 않을까? 이제 전통적으로 했다는 거고요. 싱글. 우리가 부러워해서 그렇지. 예전에 혼자 제가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외로울 수 있어요 더. 예.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했어요. 어. 영국은 어떤 나라냐면 네. 브레인 뱅크라는 거기에서 일정의 어떤 계속 뇌 기증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뇌 기증을 받는 거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사후에 이제 뇌가 어떻게 되는 것만 하잖아요. 살아있을 때 사람의 뇌는 어떻게 바뀌나 하면서 일단 실험군 1, 실험군 2, 실험군 3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 네. 3년 주기마다 뇌를 조사를 해요. 음.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왜냐면 나라. 향후 뇌가 이 바이오 의학계의 핵심이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뇌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놓고 코로나19에 그렇게 딱 하다 보니까 코로나 우리가 3년 전에 뇌를 검사했던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 있고 안 걸렸던 사람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이를 비교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만이 가능한 연구겠죠. 대단해요. 제가 영국은 진짜 특이한 요리 많이 하는 거. 우리나라 우리 젊은 학도들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를 미리미리 그러니까 어떤 업적은 단숨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냥 샬로한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본기를 딱딱 다져놓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방법은 뭐냐면 사람의 뇌는 1년에 0.2% 줄어들어요. 그런데 코로나 경력이 없는 사람은 감염 경력이 없는 사람은 3년 동안에도 줄어들겠죠. 그거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은 그 디폴트 값보다 얼마나 더 줄었느냐를 보는 거죠. 언제 찍었느냐면요. 코로나 확진 받은 지 평균 141일 뒤에, 그러니까 넉 달 반쯤 뒤죠. 그러면 뭐 코로나 감염 해제 뭐 지나고도 한참 후가 된 거죠. 봤더니요.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게 노란 부위가 빨간색 이렇게 하는 건데 감염이 안 됐던 분들에 비해서 더 줄어든 부위예요. 보면 구석구석 다 있죠. 여기는 어떤 구역이 있냐면요. 네. 일단 코, 냄새에 관여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앞쪽에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가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는 여기 이제 집중과 기억을 하는 부분에 뇌가 여기는 이 부분인데 집중력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확 줄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변연계라고 하는데 영어는 림빅 시스템이고요. 림빅 시스템은 이제 역할이 너무 많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감정과 상당히 그러니까 림빅 시스템은 나의 원래 매칭돼 있던 나의 그 기억 그다음에 뇌 구조에 따라서 지금의 자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림빅 시스템을 그러니까 동일한 자극이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은 그런 차이인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 감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 못 맡고 주의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우울한 감정까지 드러나는 것을 영국이 말끔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위들이 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력 떨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냄새 못 맡고 우울한 기분 드는지는 알겠어요. 얼마나 떨어졌는지도 계산을 해봤어요. 네. 수학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이제 파란색이 그냥 아까 대조가 안 걸렸던 사람들이고 네. 주황색이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은 뭐냐면 이제 이분들도 연령이 지나가면서 당연히 뇌의 부피는 떨어지죠. 그런데 와우 연령이 지나가면서 떨어지는 게 훨씬 폭이 크죠. 근데 이제 56세 밑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영향은 젊은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이긴 하나 그런데 기전상 그래도 뇌에 미친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요. 평균 3.5배 더 줄었어요. 최대 10배까지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10년치 줄어들 게 1년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141일 만에 줄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다음에 이 지표는 이건 이제 다른 부위고요. 다른 부위고 이 지표는 뭐냐면 뇌의 손상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예요. 이걸 이제 영어로는 프락시라고 하는데
뭐 대용물, 그러니까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물을 봤더니 역시 어때요? 이 감염자에서 뇌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대용물의 지표가 훨씬 커지죠. 아,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를 얕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누구에게 그럼 이렇게 컸냐, 데미지가. 봤더니 입원한 사람들, 중증 환자들에서 더 컸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하게 알았던 사람에게서 이 뇌의 변화는 크겠죠, 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연구팀은 뭐라고 추정했냐면 바이러스 자체가 이걸 타고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어요. 바이러스가 자체로 타고 들어가려면 여기를 넘긴 어렵거든요. 이 네. 후각신경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미세먼지도 후각신경을 타고 들어갑니다. 사실 이런 어떤 외부 물질이 뇌로 들어가는 게 처음으로 밝혀진 게 미세먼지 연구 때문에요. 아, 후각신경을 타고 이게 미세먼지가 나의 뇌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도 후각신경을 타고 올라가는 경로까지는 밝혀지긴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그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과 싸우면서 생기는 염증 물질이 뇌로 탁 퍼져서 생긴 거다. 근데 염증 물질이 많이 난다는 것은 증세가 심하다는 거고요. 증세가 심하다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백신 맞지 않은 분들과 조기 치료 받지 않은 분들에게서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여러모로 봐도 뭐 사실 잘하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만 코로나19를 우리가 막 걸리는 게 낫다. 그건 아니죠. 걸리는 게 낫다는 건 아니고 사실 상당히 여전히 조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는 게 낫다는 것과 우리가 막지 못한다는 좀 다른 거예요. 막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걸리는 게 나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중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우리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거는 우리의 높은 백신 접종률은 분명히 뇌 보호 작용도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이거는 물론 최근에 3월 달에 나온 네이처 논문인데 조사는 언제 한 거냐면 작년 5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가 유행할 때 했겠죠. 그리고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하고 있겠죠. 뭐 얘네들은 그냥 그냥 그 코호트 집단 갖고 브레인 스캔만 해버리면 되니까 대단해 진짜 부럽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젊은 학도님들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딱 세팅해서 이 뇌 변화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알아보는. 근데 이거는 미리 해놨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오든 다른 거가 오든 이게 가능한 거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니 걸리면 이제 안 그래도 기억력 안 좋은데 너무 걱정되네요. 아 진짜 방송이 지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 말이 지금 잘 안 단어가 나와서. 생각이 안 나. 단어도 생각 안 나고. 제가 이제 어제 8시 뉴스로 이제 이걸 보도해 드렸는데 네. 댓글에 그런 분들 왜 내가 조금 멍하고 그랬는지 좀 이제 이해는 간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겪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누적 확진자, 누적 사망자 가장 낮으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겪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런 정황들이 백신과 조기 치료와 백신의 효과를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까? 이게 완벽하진 않고 부작용도 분명히 있지만 백신이 완전히 무용론이고 백신을 아예 안 맞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도 저는 경계합니다. 네. 저의 어제도 뭐냐면 댓글에 조동찬 저놈은 백신 맞으라고 강요한 놈이니까 저놈도 감옥 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다투자고 당신 나랑 누가 감옥돼야 되는지. 백신이 효과가 없고 중증 예방 효과가 없고 뇌 예방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당신이 감옥 갈 사람이에요.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부작용 사례자들에게 우리가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는 방향의 제도로 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백신에 있는 효과까지 백신으로 우리가 보호된 것까지 부정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은 똑같이 그 뇌피셜 교수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건 저는 뭐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 감옥 가라는 댓글에 많이 놀라셨군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예. 우리나라 3차 접종률도 전 세계에서 어. 제가 말씀드렸죠. 10위 안에 들어가요. 네. 그리고 60세 이상 정말 고위험군들은 90%이 넘게 맞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우리 국민들은 뭐 대단히 뭐 했고 잘 방어하셨고 다만 우리가 못하는 것은 뇌피셜 전문가들이 그
중앙에 있는 바람에 저렇게 좋은 약이라고 뭐 어쨌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은 안 들어오고 참 그랬다는 거죠. 예. 오늘 유승현 기자님 함께 해주셨는데 네네. 어떻게 돌아오길 잘했다는 생각 드시나요? 아, 여전하고 네. 여전하시고 뭐가 여전하다는 거죠? 재밌게 보셨나 봐요. 방청객이야 오늘. 제가 오늘은 제가 떠들었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떠들어야죠. 예. 아니 저는 알겠습니다. 또 예. 보면서 약간 뭐 애를 낳으면 뇌세포의 50%가 활동을 못 한다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또 썰로 이제 사실 이렇게 애를 낳고 나면 네. 조금 떨어지는 부위가 있고 이제 본능적으로 애한테 또 가야 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구조, 뇌 구조 그런 기능의 구조가 바뀐대요. 또 이런 걸 보다 보면 코로나도 걸리면 내 뇌세포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그다음에 맞아 중요한 거 말씀 네. 드렸는데 그럼 회복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저자들이 얘기했어요.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현상도 관찰됐다. 근데 끝까지 회복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뇌가 여기서 줄어들고 그냥 끝이 아니라 네. 회복되는 것이 관찰됐다고 하니까 이거는 희망적인, 불가역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거죠. 희망적인 마무리를 네.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네요. 나 지금 섬유화 이런 게 아니에요. 섬유화는 아니야. 아니 섬유화는 아닌데 아니야. 이제 뇌구조가. 뇌 섬유 아니라 약간 줄었고 네, 뇌 기능이 먹는데 약간 잠시 그런. 알겠습니다. 자, tower@sbs.co.kr로 건강상담 메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도 너무 알찼고요.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네.